군복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또한 다른 국민에 대한 숭고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순조로운 사회복귀의 길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복무하는 자를 선별해서 지원함으로써 군의 사기도 짐작하고 또한 군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실복무자 지원에 대한 제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북분단 상황하에 군인들에 대한 사기 진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여성이나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 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입니다.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이는 근본적인 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군 가산점제 논란, 지금 군 가산점제 부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가산점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9년에 한번 위헌 판결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그런데 다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부활의 반대 입장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헌법 39조가 아마 근거 헌법 규정일 겁니다. 이게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 아니 된다지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혜택을 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다만 이 혜택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이나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뭐 현격한 평등권의 침해가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결국 이게 뭐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이 되는 자격 시험에 관련된 건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단위권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적용을 받는 군인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얼마나 실제로 될까요? 이 위헌 판결이 나왔을 당시에 한 25만 명 군인 중에 11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군 부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겉으로 보기엔 군 지원자들, 군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해가면서 굳이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킬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가산점을 그렇게 받는데도 혜택이 100몇 명밖에 안 돌아가요? 일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거죠. 지원하는 사람들. 지원해서 실제로 합격하는 숫자는 그보다 더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군 가산점 제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는 사람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상법정인데요.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손소 변호사님, 일단은 군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한 번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먼저 물론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고 예. 또한 환경도 바뀌었고 또한 제도 자체가 기존에 위헌 결정 나왔던 제도와 위헌 결정 나왔던 그런 법률과 예. 이번에 그 도입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시도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기존에 이제 그 위헌 결정이 나왔던 것은 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런 그 법률 조항이 결국은 이제 위헌 예. 결정이 나온 건데 예. 이번에는 그걸 똑같이 하겠다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자에 대해서 결국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그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성실복무자 보상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 점 지금 말씀드리고 어떻게 싶고. 다른가 잠깐 설명 좀 네. 할까요? 예. 네. 기존에 그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 그 법률에 있었던 내용은 이제 가산점이 최대 5%까지였고요. 만점에. 예. 그리고 응시 횟수나 선발 인원의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제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도입이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 성실 복무 보상점은 가산점 자체가 이제 확 줄여서 2% 이내입니다. 그렇네요. 또한 횟수도 예. 5회 이내. 그리고 선발 인원도 최대로 해봤자 이렇게 보상점으로 인해서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인원의 10%로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위헌성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기존의 그 공무단임권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기본권들이 그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침해가 아니라
헌법상 허용되는 정도의 그런 제한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성실복무 보상점을 제한하고 이제 추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나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백분환 싶은데 제가 말씀하세요.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물론 과거에는 굉장히 공무단위권 침해가 컸고 5%를 인정해주면 그때 당시에 평균 한 80점 이상이었어요, 합격점이. 근데 거기서 5점을 인정해주면 뭐 일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손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로 제한하고 응시 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그리고 총 인원의 10%로 제한하면 이 정도면 비례 원칙에 맞춘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 제가 0.0004%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럼 그게 10,000분의 4명이에요. 아, 그러면 저렇게 제한을 하면 과연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 10만 명에 한 명꼴도 안 돼요. 그렇다면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는 쪽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 비례 원칙에는 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도입 필요성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앞서 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군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 사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보여주시죠. 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39조에는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군 복무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해준 것은 안 된다. 국민의 첫 의무다. 번째였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여성과 장애인까지 차별하는 제도라는 거였고요. 네. 또 공무단위권 침해라는 것은 이게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는 의미고 예. 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건 장애인과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 공직치인권 침해는 저 통틀어서 공직으로 나가고 싶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 군 가산점을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갈 수 없게 만든 사실상 봉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위헌이다라는 거였죠.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님. 네.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군복무 혜택을 좀 축소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국회에서만 통과하면 이게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까요? 글쎄요.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안이 이제 마련돼가지고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전에 이제 이 과거 제대군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위헌 이제 심판청은 또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또 헌재에서 저 이제 검토해가지고 헌재의 그 판단이 나오겠죠.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추진하는 이 성실복무자 보상 제도 자체가 바로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그 속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도의 취지 또한 제도의 그 필요성이 현재 존재한다면은 현재 그 위헌을 벗어나 헌법에 합치되는 한도로 줄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제한 정도로 줄인다면은 얼마든지 그 합헌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위헌 결정 나왔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게 사실 민간군 병영혁신 특위 권고안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여기 특위위원이었던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민간군 병영혁신 특신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군 병영특위 혁신위원회는 예.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윤일변 폭행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병영 내에서 각종 부조리가 안 생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게 이제 군 가산점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 보상점을 왜 했냐면은 그게 앞에 다른 내용이 붙습니다. 바로 성실한 복무를 한 자에게 보상점을 예. 준다는 겁니다. 예. 즉 폭행이나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같은 그런 그 나쁜 행동을 한 전역 장병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보상점을. 예. 그러니까 그 보상점을 줌으로써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존감도 줌과 동시에 또 그 보상점을 받기 위해서 폭행,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이러한 나쁜 행위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세력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대 내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 대학 학점 부여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졸 병사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대학도 그것은 이제 학점을 정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분들도 대학에 가게 되면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하면 매주 수요일 날 정훈 교육이란 것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도 가고 아주 훌륭한 분들도 가서 강연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훈 교육 받는 것만 해도
연간 뭐 한 10, 20학점 이상의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전문 교육 가지고 한 9학점 인정을 해주고 또 주특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 주특기 교육이 자기 전공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한 3학점 인정해주고 그리고 원격 수강이라고 해서 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으로 또 한 6학점 정도 수강하고 하면 최대한 18학점 정도를 이수를 한다. 즉 군대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세이브하고 한 학기 정도의 기간도 세이브해서 내가 충분히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뭐 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점이나 예. 이 학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백성 변호사님. 네. 자, 이 병영 이제 혁신위에서 나온 안인데 이 내용 들어보면 일단 이렇게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좀 폭력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안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균등하게 돌아가야죠. 저는 균등하지 않은 혜택은 오히려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아까 그 신윤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학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더니 나중에 대학을 가면 학점을 적립해 준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대학을 안 가는 대부분 군대에 와서 그 위에 대학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면 그 차별은 결국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하나는 대안을 내놨는데 그 대안 또한 차별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게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 차원에서 나온 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논의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시작은 이제 결국은 취업에 있어서의 가산점 또는 보상점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영 문화에서 그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개선해 보자라고 머리를 맞대서 이제 논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리트를 줌으로써 병영 내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폐습들을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없애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1999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군 가산점 제도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던 당사자분이 계십니다. 김형수 장애인 학생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신데요. 자, 그 전에는 이제 가산점이 있었고요. 이후로 이제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1998년 연세대 재학 중이셨죠? 네네. 네, 이 군 가산점 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헌법 소원 제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네. 만점을 받아도 그 군 가산점 받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 합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차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만점을 받아도 안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산점을 받으면 평균 5점에서 그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네. 98점을 받으면 103점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도 제가 불합격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 때 이제 가산점 제도가 5%였는데 이번에 좀 2%로 줄인다고 하거든요. 네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줄여도 그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자, 그 당시 때 판결은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얘기였었죠? 네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여성과 장애인분들 모두가 이제 네. 공무원 시험 봤을 때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군대 문제 가지고 군대 가진 사람들 특혜를 주면 군대 안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평등권을 위배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제 위헌으로 판결이 난 후에도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계속해서 이런 부활 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가산점 논쟁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의 무능력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판결 난 지 10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애인과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군필자에게 피해의식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보상 정책을 다 하나로 만들어냈다면 사실은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가산점 제도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하거나 국방부가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동안의 군대 내 인권 문제나 국방부의 책임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군 가산점에 대한 남녀 대결이나 여론으로 이런 여론들을 은폐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 국장님. 예, 예.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군 가산점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좀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적으로 군대 내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군대 안을 인권적인 곳으로 만드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라 생각이 들고요. 예. 군대 내 어떤 기본적인 환경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충분히 한 다음에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국민연금의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모든 군필자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상위 2%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만 혜택 돌아가는 제도는 사실은 군필자 사이 내에서도 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백성 변호사님. 네. 네, 그럼 뭐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2%도 역시 차별이니까요. 네, 그렇죠. 백 변호사님, 어떻게 이 새로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저는 네.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2%건 5%건 뭔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진입 이후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입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2년 동안 군복무를 했으면 호봉을 2년을 인정을 해준다거나. 근데 이게 공무원이나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면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나 그렇게 진입장벽은 동일하게 놓고 예.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뭔가 이게 또 그렇다고 모든 군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00분의 4명. 근데 이번에 이런 제도로 해서 또 제한을 하게 되면 거의 혜택 받는 사람이 미비할 텐데 이런 걸로 마치 혜택을 준다는 허상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또 뭐 네. 다른 안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다른 안이보다는 이번에 그 이제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런 제안, 그 구상이 나온 그런 취지와 그 배경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한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모든 그 제대 군인들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걸 찬성한다면은 그 중에 일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박할 논거가 뚜렷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합격자의 10%로 최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90% 지금 공무원 그 시험 합격자 전체 명단의 90% 이상은 시험만으로 제대군 저는 그 성실복무자 보상과 관련 없이 합격 가능하다면은 이것 가지고 완전히 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글쎄요. 법안이 성립돼가지고 이제 그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이 군내 폭력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